안녕하세요. 주말농부TV입니다. 네, 마늘 텃밭에 나왔습니다. 지금 2월 중순이고요. 지금 여기 촬영하고 있는 지역은 충남 예산, 중부 지역 기준입니다. 지금 2월 막 이제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는 시기인데, 오늘 날씨가 굉장히 따뜻합니다. 여기 한 영상 12도 정도 되고 있는데 날씨가 많이 풀려서 한번 마늘밭에 와봤어요. 오늘 마늘 추비 시기, 마늘 비료 주는 시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부직포를 덮어놓고 있었던 겨울인데, 겨울나기를 한 이 마늘들이 얼마나 지금 싹이 컸는지 한번 좀 살펴보려고 왔습니다. 부직포를 좀 아직 걷지는 않았고요. 한번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싹이 올라오는 애들이 지금 보입니다. 이게 겨울 동안 조금씩 싹이 올라와서 이 부직포를 덮기 전에는 이렇게 보이는 싹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풀도 같이 올라오고, 그리고 마늘 싹도 이렇게 조금씩 이제 올라오는 그런 이제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풀도 이제 계속 자라기 때문에 이 마늘 부직포를 걷고 나서는 풀 뽑기도 좀씩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아마 그만큼 이제 기온이 오른다는 뜻이겠죠. 저는 여기 심은 게 육종 마늘입니다. 의성 육종 마늘인데 주화 마늘 종구로 심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동글동글하고 이런 애들이 이제 지금 이렇게 싹이 올라오는데, 약간 그 엄지 손톱만한 애들을 갖다 이제 심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굵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올해 이제 저는 이 종구도 마늘 이 주화 종구도 굵기 차이가 굉장히 있는데, 저는 딱 중간급 되는 애들을 심었거든요. 500원짜리 동전만한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너무 비싸서 중간 크기 정도 종구를 구매를 해가지고 이제 좀 심었고요. 또 일부는 이제 기존 마늘 쪼개가지고 심은 것들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싹들이 제대로 잘 올라오고 있고, 아마 이 중에는 또 몇 개는 또 썩어서 안 올라오는 애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애들도 이렇게 보면 이건 썩진 않았네요. 위에만 이렇게 돼 있고 아마 좀 썩은 애들도 있을 걸로 보여요. 부직포 걷는 시기는 저는 2월 마지막 주, 그러니까 설 연휴 지나고 나서 2월 마지막 주에 부직포를 걷어 주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비료 주는 시기하고 이제 맞추게 되는데, 이제 저도 이제 기온 예보를 보잖아요. 기온 예보를 보니까 여기 충남 예산 같은 경우는 2월 마지막 주차에 이제 거의 이게 기온이 많이 풀려서 최하 온도도 0도 이상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낮 기온도 10도 이상으로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거의 겨울이 이제 좀 풀리는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마늘 부직포를 다 걷어주려고 합니다. 그때부터는 영하 온도로 조금씩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제 마늘이 이제 동해 입을 그런 피해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부직포를 걷어주고, 이제 이렇게 신선한 바람과 또 이제 물을 머금고 이제 크는 게 좋고요. 그때부터 이제 이 마늘 추비 시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제가 이제 매년 이렇게 마늘을 심습니다만은 이맘때쯤부터가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마늘 농사는 이제 겨울 동안 이제 11월, 12월, 1월 그리고 2월까지 거의 4개월 동안을 이렇게 이제 동면을 하지 않습니까? 마늘이 이제 이렇게 휴면기에 있다가 기온이 조금씩 이제 1도, 2도, 3도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 싹이 이제 급속도로 이제 커지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가 이 비료를 주는 것이 아주 굉장히 적기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죠. 잘 클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이제 추비를 하는 건데, 가장 좋은 시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자, 부직포를 걷잖아요. 부직포를 걷고 나서부터 추비를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2월 마지막 주차에 거둘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주차에 한번 주는 게 좋고, 조금 늦는다고 하면 일주일만 조금 더 버텼다가 3월 첫째 주에 주게 될 겁니다. 근데 저는 2월 마지막 주차 주말에 아마 줄 것 같아요. 그러면 추비는, 마늘 비료 주는 시기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보통 4월 초에는 마늘 비료 주는 시기를 끝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2월 마지막 주차부터 줄 거니까 2주 간격으로 3번 주면 됩니다. 조금 덜 적게 준다고 하면 2주 간격으로 2번, 또는 2주 간격으로 3번 주면 됩니다. 그러면 2월 마지막 주차에 한번 주고, 그 다음에 3월 둘째 주차에 한번 주고, 그리고 3월 마지막 주차 4주차에 주면은 끝나는 거죠. 그렇게만 하면은 마늘이 굉장히 이 비료를 머금고 남은 이제 4월, 5월, 6월 동안에 폭풍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 싹이 또 잘 올라오고, 지금부터 뿌리가 굉장히 이제 잘 박혀 있을 텐데,
그 뿌리들이 활착이 더 잘 돼서 영양분을 잘 빨아먹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이제 이 비료고요. 그리고 비료의 종류는 그냥 통상적으로 NK 복합 종류면 됩니다. 나중에 저도 이제 또 구체적으로 어떤 비료를 쓰는지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NK 복합 비료, N 질소죠. 그리고 K 칼륨. 근데 요즘은 칼슘제가 섞여 있는 게 있으면 좋습니다. 칼슘제가 섞여 있지 않으면 칼슘제를 좀 따로 2차, 3차 때는 칼슘제를 같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질소는 보통은 이 엽채류의 잎을 크게 하는 이 줄기 잎을 크게 해주기 때문에 초반에 성장을 이제 도와주는 게 질소고요. 이제 칼륨하고 이제 칼슘들이 이제 같이 들어가줘야 또 영양분들이 잘 이동할 수 있게끔 또 도와주니까 NK 복합 비료 요로는 요즘은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준비해서 이제 하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어떤 비료 쓰는지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설령 3월 첫째 주에 비료를 준다고 하더라도 3월 첫째 주에 한 번 주고 그 다음 셋째 주에 한 번 주고, 그죠? 그러면 4월 첫째 주에 주고, 그러면 2주 간격으로 3번 주게 됩니다. 그래서 딱 그 법칙만 아시면 돼요. 둘 법칙. 예, 둘. 예, 그래서 2주 간격으로 3번 주라. 예,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이 알도 굵어지고 대도 굵어지고, 마늘은 클 때 대가 굵게 자라는 애들이 결국은 마늘도 굵어져요. 마늘대가 얇게 올라오는 애들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마늘도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이제 그런 생장을 도와주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3월 첫째 주, 그러니까 4월 첫째 주 또는 3월 말 이후로는 절대 비료를 주면 안 됩니다. 예. 왜냐면요, 저도 4월 초까지 주는 것도 요즘은 좀 아슬아슬 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3월 말에 끝내려고 하는데, 이유인즉슨 기후 온난화 때문에 기온이 엄청나게 빨리 올라가요. 그러면 벌써 4월 5월 달만 돼도 굉장히 더워지거든요. 그러면 얘네가 이제 웃자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는 연걸어 가야 될 시기에 계속 웃자라고, 또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고 6월 되면 또 이제 장마가 시작되잖아요. 요즘은 또 장마도 굉장히 일찍 오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벌마늘이 생깁니다. 이 두 갈래로 계속 이제 이 마늘이 통마늘이 이렇게 안에서 있으면 거기서 대 하나 오르고 끝나야 되는데, 거기 안에서 또 한 번 생장이 생기는 거예요. 2차 생장이 생기기 때문에 벌마늘이 생기는 건데, 그럼 알도 작고, 예, 나중에 팔려고 하는 분들은 상품성도 안 되고 먹는 것도 굉장히 불편해요. 까기도 어렵고. 그래서 벌마늘을 방지하기 위해서 웃거름 주는 시기는 무조건 3월 말 또는 4월 첫째 주에는 끝내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부직포를 걷고 나서 이제 해야 될 일은, 저도 이 지금 이렇게 유공비닐해서 이제 이렇게 이 안에 밑거름도 넣고 거기다 또 이제 비료를 넣었었고 퇴비도 넣고 했었죠. 그리고 토양살충제도 뿌리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봄이 되면 또 이 안에서 고자리파리가 또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자리파리는 아시다시피 이 마늘 뿌리들을 상하게 하죠. 예, 뿌리를 다 갉아먹습니다. 그러면 마늘이 뿌리가 이제 활동을 못하니까 당연히 양분 흡수를 못하고 비실비실 되다가 죽거나 이러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고자리파리 잎제를 한번 뿌려주는 게 좋습니다. 마늘 부직포 걷고 나서 잎제를 한번 뿌려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복합비료 같이 뿌려주고 나서 물을 한번 주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말 농부이기 때문에 주중에 있질 못하잖아요. 그 주말에 왔을 때 그 다음에 바로 월, 화 정도에 비가 오면 좋지만 비 소식이 없다 그러면 반드시 토양살충제도 그렇고 비료도 그렇고 뿌려놓고 나서 물을 한번 흠뻑 주고 갑니다. 그래야 비료도 녹고 토양살충제도 안으로 흡수가 돼요. 안 그러면 위에서만 계속 맴돌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요즘은 봄에 봄가뭄이 심하잖아요. 계속 바람 불고 그러다 보면은 땅이 계속 건조해져서 이 비료도 알갱이가 이렇게 들어가면요, 녹질 않고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있어요. 이 상태로 있다고요. 녹지도 않아요. 일주일 지나도 그렇고 2주일 지나도 그렇고. 그러기 때문에 꼭 물을 줘서 녹여서 조금 스며들게 해줘야 된다. 그래야 또 2주 후에 2차 비료를 주고 또 2주 후에 3차 비료를 줄 수 있는 겁니다. 물을 안 주면요, 계속 얘네가 여기서 위에서 하얗게 그냥 쌓여만 있다가 나중에 비가 오잖아요. 또 비가 많이 올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왕창 들어가가지고 그런 게 이제 벌마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료도 주면 그때그때 흡수를 해서 얘네가 빨아먹고 그 다음 거 또 빨아먹을 준비를 할 수 있게끔 관수를 좀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부직포 걷고 나면 이게 아무래도 겨울에 땅이 얼었다 녹았다 하기 때문에 보세요. 이렇게 뿌리들이 올라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런 것들 잘 보고 다니면서 다시 심어야 됩니다. 이런 애들은
이것도 보면 반은 들어가 있지만 반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밖에 이렇게 말라 있는데, 이런 애들은 다시 호미로 캐가지고 다시 심어줘야 되고, 이런 애들이 이제 많이 있을 겁니다. 다니다 보면. 예. 땅에 얼었다 놓았다 또는 밑에 이제 돌이 박혀 있거나 그러면 위로 이렇게 밀고 올라와가지고 붕 떠 있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 봄에 건조하면 바로 말라 죽거든요. 그런 애들 다시 심어주는 게 좋고요. 자, 제가 오늘 마늘, 마늘 비료줄 때요, 양파도 같이 줍니다. 양파도 같이 주니까, 양파는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리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둘, 양파는 비료를 한 번 덜 줘도 돼요. 2번만 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합 비료로 같이 준비해 주시면 되니까, 오늘 제가 마늘 1차, 2차, 3차 비료 주는 시기, 방법, 또 어떤 걸 주는 게 좋을지, 또 월동을 끝낸 부직포를 걷고 나서 무엇을 하는 게 좋을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마늘 비료를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걸 아셔야 언제부터 이걸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준비를 할 수가 있죠. 안 그러고 닥쳐가지고 남들 뭐하나 이렇게 영상 보고 있다가 늦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발 늦으면 마늘 농사가 잘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꼭 참고하셔서, 어느새 이제 겨울이 다 갔습니다. 이제 따뜻한 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마늘 농사 앞으로 남은 6월 중하순, 육종 마늘 같은 경우 6월 중순 하순에 수확을 하게 되잖아요. 남은 기간 5개월 정도, 4개월 기간 동안에 잘 키울 수 있게끔 주말농부TV 영상 제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계속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